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학년에 접어들고 있는 아주머니입니다. 저는 좀 늦게 결혼했어요. 불혹의 나이에 뜻을 맞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3년 정도 연애하던 이가 있었는데 양가의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아쉬운 결별을 해야 했죠. 30살에 그랬으니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집사람을 만나게 된 거군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10년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정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사람은 저와 동갑이에요. 아무렴 이 사람도 누군가와 결혼하려 했었겠죠. 그러나 하늘의 운명 덕인가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크게 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진심인 건지. 그이와 만나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싸우는 나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했었죠. 어느 날 그이가 망설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해. 그래도 저는 그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덜컥 승낙하고 말았어요. 며칠 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그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70대인 집사람의 시어머니께서는 다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하루에 마실 산책을 한 번 하시고 집에서 쉬시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날, 어머니는 제 첫 인상이 별로였는지 어디 사는지도 묻지 않으시고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뒤로 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집사람의 설득 끝에 셋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이 구박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하게 되면 어머니와의 부딪힘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 놓는 것부터 밥상을 치우는 방식까지 모조리 어머니의 뜻에 맞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고 사랑하는 이의 어머니라 모든 것을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려고 했어요.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차려드리고 이불을 깔아드리고 그런지 어느덧 1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잘 버텨나가는 중이었지요. 그렇게 어느덧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갈비해드리려고 장을 봐오는데 이웃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재개발 조합원이 모여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희 집이 아니라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거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원래 주인이 방을 빼라고 할 게 뻔했죠. 그날 저녁 먹는 시간에도 숟가락 하나 더 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더 힘들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구박을 들어야 했어요. 꾹 참고 갈비와 된장국을 어머니 앞에 차려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을 씻으러 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컵을 제게 주시다가 손에 있는 컵을 놓치셔서 컵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그것을 치우려다가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 묻은 제 손을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보여줄 게 있다며 방에 들어가서 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흰 봉투에는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글을 남깁니다. 요새 바빠서 일만 하느라 집에 들러본 적도 오래된 것 같네요. 현장에 일이 바쁩니다. 한번 올라가야 할 텐데요. 그나저나 요즘 대장이 말썽이어서 걱정입니다. 병원에서는 한 번 더 진료를 하자고 하는데 그나저나 형은 어디서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형이 늘 여자에게 마음만 주고 결국 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제가 어떻게 된다면 그동안 모아둔 것으로 지금 사시는 집을 사놓았으니 나오게 될 보험료와 집을 형을 정말 사랑해주고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하세요. 꼭이요, 어머니. 사실 집사람에게는 사이좋은 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동생이 건설업에서 나름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다가 평소에 앓던 대장의 문제로 인해 안타깝게 요절하게 된 것이었죠. 동생은 평소에 늘 여자에게 마음만 주고 당하는 집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께 1년 정도 그 여자를 테스트하라고 신신당부한 것이죠. 이제 저는 어머니는 실제로 남의 험담조차 하지 못하는 순한 분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저와 어머니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40살 먹어서 집도 차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면서 막막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고 어머니가 억지로라도 저를 시험하면서 당신 스스로도 마음 쓰셨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씻고 나온 후 상황을 알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것과 여러 상황을 비밀로 했어서 조금 미웠지만 동생의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 했던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요. 이제 내년이면 우리 집이 시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새 집값도 훌쩍 뛰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감사히도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우리 가정의 앞길에 이제는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네요.